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령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평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스더서 1장에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어찌 보면은 이 단절이라고 하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후와 백성, 왕과 왕후 이런 그 관계에 있던 왕후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완전히 철천지 원수처럼 취급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왕후가 잘했느냐 왕이 잘했느냐 이거는 일단은 둘째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왕이 잘못할 수 있는 거고 왕후가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오랫동안 이를 갈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확 자르나 이거지. 왕과 왕후라는 이 관계가 그렇게 쉽게 잘릴 자리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이 환경,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하면은 에스더서 1장에는 이거 어쩌면 막 이를 갈듯이 단절하는 왕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환경 속에서 보면은 아까 이런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내용. 이건 지금 엉뚱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성령님과 개인에게 있어야 되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위치해 있는 이 개인이 지금
교회에 점령당했다는 거죠. 엉뚱한 걸 지향하고 있고 엉뚱한 데 있다. 이거는 뭐 단절이 에스더서 나오는 이런 단절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한, 그런데 그 인간이 이걸 단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이 땅에 형성되어질 때, 에베소에서 내용을 할 때 이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때 이 교회라는 것이 지금에 볼 때 과연 이 부분에서 바른 단절이 되어 있느냐,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지향이 올바르하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 우리 개인이 흠없게, 흠없는 개인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흠이 있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 거룩의 자리에 우리가 지향을 하는 거죠. 지향을. 인간이란 자체는,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인간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충실되게 고민하느냐.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 있어야 될 땅과 가야 될 땅, 우리가 있어야 될 곳과 떠나야 될 곳, 그리고 가야 될 곳, 이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요수아서 1장 11절에 있는 바로 그 환경이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가야 될, 지금은 흠이 있어도, 지금은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고,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하고 같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될 그런 위치가 있다는 거. 인간은 그래요. 에스더에서 나타난 이 불임절이, 불임절이 나타나기 전에는 참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환경인 줄 봤는데, 이 불임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과 같다 이거죠. 이러한 내용에서 오늘 여기 너아라 TV에서 나오는 김경재 국민혁명당의 대표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국민대선 발표, 윤석열 영어는 사과, 사죄, 사퇴의 차이를 아는가 하는 이 표현. 정말 참 묘하네요. 진짜 이 시대에서 나타내야 될 분명한 하나의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방금 직전에 조영환 장군이 하도 세게 얘기해서 제가 적당히 하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제의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100일 토론의 5번째 질문을 던지려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후보는 사과, 사죄, 사퇴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차이점을 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을 보니까 볼만해요. 아주 구경거리가 볼만해. 그리고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당적을 포기하라고 공갈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 양반이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니까 자기에 대한 지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세력인 당료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니들 빠져. 내가 처리겠어.
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어. 이래가지고 사무총장하고 무슨 뭐 전략기획위원장 만든 거 보니까 자기 파로 싹 만들었더라고요. 새로운 시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죽게는 까무라치기로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승부를. 근데 그 승부가 이길지 실패할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민주당의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지도부가 불만이 또 터져나오고, 엊그제 호남 지역 유세를 하는데도 호남의 엄중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뭔가 약간 삐걱거리는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그쪽 집안 사정이야 제가 이런저런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다만 문제는 그 이재명의 그 교묘한 그 변장술, 그 사과술, 이것만큼은 국보급이에요. 뭐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15년 전에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주 불륜에 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호사니까 변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아주 잔인한 죄상이 최근에 많이 나타났어요. 끔찍할 정도, 듣기도 끔찍할 정도인데.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그때 죄송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착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딱딱 중요한데 사과를 하고, 머리도 저 은백색의 그 은산 회색 은발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검은 머리로 머리를 싹 돌리고, 그리고 나와서 전부 크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이 양반의 그 사과 전략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씨가 앞으로 어떻게 자기의 후보식을 끌어서 대선까지 가는가 하는 것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나무집 사정이고, 이쪽 야권 쪽으로 봐서는 윤석열이라는 후보는 도대체 사과니 사죄니 아무것도 안 해요.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 양반은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건이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거든. 그 양반에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차가에서 뭐 도이치 모터스 뭐 주식 거래니 뭐니, 그야 뭐 자기가 관계 없는 거니까, 부인이 했던 거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뭐가 터질지 어쩔지 모르지만 현재는 별로 없어요. 다만 문제는 그 양반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까? 이것이 탄핵 문제예요.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를 후보되기 전부터 지지하는 조건으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해라. 사과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죄를 해라.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보아라는 듯이 자기 주변에 측근으로 만든 사람들이 전부 옛날 탄핵 주적 세력들이, 권성동이 국회 법사위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방망이를 친 사람.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을 뭐 비서실장을 하더니 요새 사무총장 시키더니 또 장재원이라는 사람 또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탄핵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시키다가 우리가 하도 반대, 제가 많이 반대했죠. 그러니까 요새 그 사퇴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최근에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도 하도 제가 김종인 의원을 비판하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의 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거기서 새로 들어섰다는 전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의원이나 아니면 김병준 같은 사람, 조금 개인적으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막판에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판결을 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사죄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 바로 다음에 연설하러 기다리고 있는 이기택 의원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저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 조문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둘이는 적어도 지난 2012년에 우파 정당에 가담한 후로 지금까지 만 10년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과 실패와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지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윤석열 후보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먹으려고 해요. 적어도 이기택 의원과 제 품 안에 탄핵을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절대로 윤석열을 찍을 수 없다는 몇백만의 사람들의 표심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후보는 사과나 사죄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하느냐. 사과라는 것은요, 뭐 실수를 한 것이 사과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사왔다거나 아니면 무슨 강아지를 동원해갖고 무슨 사과를 물고 사과를 해도 좀 코미디인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는 기분이 나쁜 얘기죠. 아, 이거 정말 사과했습니다. 이건 사과예요. 그러나 탄핵에 관한 문제는 사과라는 단어는 안 돼요. 홍성 사과든지 대구 사과, 사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들지 않으려고 뺑뺑 돌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 얘기를 드리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버 유명한 경제 이론가 정규재 주필 아시죠?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 대한민국 실물 경제에서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1년 전까지, 1년 반 전까지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아주 동지적 그런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작년 4월 15일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 양반은 절대 선거 부정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선거 부정이 있다고 얘기해서 판이 갈라졌어요. 그동안까지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조갑재 의원도 마찬가지, 조갑재 주필도 마찬가지야. 그 정규재, 조갑재 두 분이 아니 어떤 거름에서 생각해서 4.15 총선이 부정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지 아주 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서 믿을 만한 정보를 취득해서 4월 15일이 지난 딱 72시간 후에 바로 이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이번 4.15 총선은 서울, 경기, 인천에 사전선거가 63대 36으로 조작됐다. 사전에 프레임됐다. 하는 걸 제가 발표했어요. 맞잖아요. 만약에 틀렸으면 그 사람들이 잡아가고 난리 났을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그런데 정규재, 조갑재 씨는 그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지켜왔던 우리의 우정이 지금 금이 좀 가있는데, 제가 이 정규재 씨를 예를 드는 것은 이 양반이 요새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말에 독특한 부산 그 액센트를 가지고 사람을 아주 미혹시키는 독특한 화술을 가진 분이에요. 경제도 박지만 말을 참 잘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내 세상에 말이지, 선거 치고 이런 너무 엉터리 선거를 처음 봤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찍을 놈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대한민국 선거가 돌아가. 그 말이 맞아요. 저 초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쭉 왔는데, 그중에는 여당 후보 혹은 야당 후보 중에 엉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래도 대통령 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했어요. 근데 지금 정규재 주필 말대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아무개하고 윤 아무개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 같아. 아니 우리가 이거밖에 못 찍느냐? 캐탄을 불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유감스러운 것은, 아니 정규재 씨 왜 그 이와 윤만 생각하고 김경진 생각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정규재 동지하고 같이 옛날의 우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집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치고받고 지들 마음대로 할 테니까 관심 안 가지고, 다만 우리가 야권의 대통합이라는 입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에 좀 서툴고 생경하고 잘 다듬어지지 않는 뭐 이런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그만한 인물이 많지 않으니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확실히 얘기해란 말이에요. 이번 12월 24일 경우 되면 어떻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호 몸에서 풀리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물러나가는 방국에 자기가 감옥소에 집어넣은 사람을 그냥 감옥소에 놔두고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유를 붙여서도 풀어나가고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근처에 우리들이 압력을 넣어서 뭐 장제원이 제치고 누구 제치고 그런 정도가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재명이가 하는 사과의 수법을 배우란 말이에요. 사과의 기술. 사죄의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큰 강당에서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 당시에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양쪽에 한 10여 명 딱 해가지고 큰절, 이재명의 스타일로 큰절 한번 하세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헌정유린의 일을 자초하는데 나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어떻게 뽑았던 대통령을 뽑으면 그 대통령의 정통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나의 후배 검사들이 무슨 정치적 사건에 관계돼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사건이 전부 무효가 됐으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물러나는 그런 제도적인 양심적인 도덕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 나라 우익 자유주의자들이 표를 찍을 거 아닙니까? 간단해요.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그 양반하고 자유공동정권을 수립하는데 협정하고 대화를 열 용의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러지 않는 한 저는 반드시 끝까지 가서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과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수백만의 저희 지지자들과 같이 끝까지 갈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무슨 정책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던지는 말씀은 엊그제 전두환 대통령의 조문을 갔는데 사실은 한 4일 전에 우리 여기서 선거대책위원회하고 또 청교도 신호관 졸업식에 제가 축사를 하다가 엄청난 폭풍을 맞았어요. 천장으로부터 그냥 아주 시베리아 한파가 내려왔는데 제 머리가 다 곤두섰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얼마나 추웠는지요. 원고가 다 날아가서 원고를 볼 수도 없고 원고를 잡아서 손이 떨리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추웠습니다. 굉장히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감기 들어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뭐 코로나가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고영일 부대표 그리고 이동호 사무총장 다 조의를 갔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왜 김경진은 안 오냐고 난리 법석이요. 그래서 어제는 아침에 다 조사를 해보고 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나타났더니 그 양반들이 굉장히 반갑게 환대를 해주고, 특히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손잡고 수인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제 이웃 동네에 살던 왕년에 그 유명한 장세동 장군이 거기서 내가 당신 동영상 잘 보여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왜 윤석열이는 못 왔을까? 그 참 이해, 뭐 오려고 하다가 누가 반대해서 못 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 돌아가실 때 조문을 거의 안 했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거기를 갔더니
당시 그 주변을 싸고 있던 좌파들이 여기 왜 왔어? 하고 저를 슬슬 밀어내더라고요. 제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래도 그 양반과의 한 40년에 가까운 인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망신을 당하더라도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춰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참모들하고 같이 일부러 기차를 타고 저 목포까지 내려가가지고 목포에서 몇 시간 기다려서 배를 기다려서 하이도까지 갔습니다. 김대중의 고향 하이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못 모르고 제가 거기 가서 무슨 거기를 담당해서 제사 지내러 온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변명은 안 하고 그 양반이 태어났던 농가에 딱 마루에 앉아서 바다를 착 바라보면서 소년 김대중은 여기서 꼬마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 양반하고 40년 가까이 영역을 같이 했는데 그 막판에 북한에 돈 주는 일만 그거 좀 안 했으면 얼마든지 내가 김대중하고 좀 외치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결정이 좀 빠그러져가지고 그 양반하고 결별하고 제가 좋게 말해서 그 양반에게 팽당했다 그럽니다. 팽당하고 저는 8년 동안의 고난의 역정을 겪고 와야 했고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김대중을 만나본 적 없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가서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너 병균 오염되니까 오지 말라고 막더라고요. 뭐 뻔한 사람 있죠. 박지원이 등등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 돌아가실 때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조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거부당하고 저기 남도 바닷가 하이도까지 갔다 온 곳이 제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대통령 돌아가신데 총무한 케이스입니다. 윤보선 대통령도 안 했고 뭐 박정희 대통령 제가 그때 할 기회가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 했고 가까운 김영삼 대통령도 안 했습니다. 그거 뭐 열심히 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냥 무명의 사절로서 그냥 돌아가셨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래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옳고 명색제도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공인이에요. 가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되고 감기 들었다니까 저거 거짓말하고 뺀다는 거죠. 그러나 좌우당간에 이틀 후에 가서 오히려 극적으로 그 양반들에게 굉장한 환영을 받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두환 대통령 근처의 사람들은 전부 표가 저한테 다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두환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있는 것. 오늘 아침에 이순자 여사가 돌아가신 부부를 대신해서 국민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도저히 사과하고 사죄할 수 없는 뭔가 있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하고 광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이 얼마든지 합일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공론을 통합하고 광주와 전두환과 광주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융합되는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의 광장을 만들 자신이 있다는 것을 엊그제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을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반대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 새끼 빨갱이 한 칼에 하지 말고 아니면 또 자기가 반대해서 그 새끼 그 보수 반동 끄고 그렇게 모으는 것은 역사 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공과 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그 떼거리들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교묘하고 간특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지금부터 1945년에 우리 해방된 후에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이념의 전쟁,
이념의 전쟁이 그 막판 결전을 이번에 대한민국의 내년 3월 9일에 대선을 통해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미 세계사적으로 이거 형편없는 것이다. 이건 폐기해야 한다 하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소비에트 러시아 고르바초프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망령이 한국에 돌아와서 마지막 귀신 푸닥거리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불명예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새끼들에게도 암흑의 역사를 되물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는 그런 망상을 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나 저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끌어갈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전혀 개인적인 선전과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이 너라 TV에서 연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100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치고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떳떳한 자세로 선택을 요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연구를 해주셔서 우리 국민혁명당에게 우선 다른 거 다 그만두시고 1000만 당원 모집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영도에 여러분이 따라주시면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잘 지키고 세금도 내리고 부동산도 내리고 국방도 완성시키고 좋은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자신과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자세로 오늘 이 역사를 지혜롭게 판별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